유럽 지도를 이렇게 딱 펼쳐봐도 선뜻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나라. 오늘은 몰도바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펴본 이 두루미스 자료, 이게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기사나 메모들을 종합한 건데요. 이걸 바탕으로 몰도바의 아주 흥미로운 점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와인 저장고가 어디 있는지? 아, 그거 혹시 네, 바로 여기 몰도바에 있습니다. 자그마치 200만 병. 200만 병을 보관하는 곳이 있다니까요. 이야, 200만 병이면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규모네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유럽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그 대비가 아주 극명하죠. 그리고 그게 바로 몰도바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흥미로운 대비를 가진 나라 몰도바의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몰도바는 뭐랄까 동유럽의 내륙국인데요. 루마니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당신이 공유해주신 그 두루미스 자료들을 쭉 보면요. 과거의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 역사가 현재의 복잡한 정체성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역사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특히 최근에는 유럽연합 EU 가입을 추진하면서 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매력 그리고 또 당면한 과제들 이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역사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몰도바의 시작은 두루미스 자료를 보면 14세기 몰다비아 공국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오스만 제국, 러시아 제국, 또 루마니아 왕국, 그리고 20세기에는 소비에트 연방의 일부가 되고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어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1991년 이제 소련이 해체될 때 독립국가가 된 거고요. 네, 그때 독립했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정체성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와는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가깝거든요. 거의 뭐 같은 언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루마니아랑요? 네. 하지만 동시에 그 소련 시절의 영향력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실제로 1994년에 국민투표를 해서 독립 노선을 확정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루마니아와의 통합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계속 있었군요. 네. 두루미스 자료의 한 부분을 보니까 국민의 상당수가 루마니아 시민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해요. 와, 그 정도면 정말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좀 짐작이 가능해요. 네, 그만큼 그 연결고리가 깊고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몰도바 하면 역시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와인. 아, 그쵸. 와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밀레슈티 미치 와인 저장고.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하 동굴을 개조해서 만든 거죠. 총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세상에. 두루미스 자료 보니까 연중 300일 이상 해가 뜰 정도로 포도 농사에 최적의 기후라고 하고 또 토양도 아주 비옥하다고 하네요. 이러니 와인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 풍요로운 자연 조건이 곧바로 국민들의 풍족한 삶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경제적으로는 어렵다고 하셨죠? 네,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유럽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당신이 제공해 주신 그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이분들이 고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요. 그만큼 경제에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 내 산업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것도 경제적 자립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인 이야기는 참 낭만적이었는데 현실은 또 녹록지가 않네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고요? 네, 맞아요. 독립 직후인 1992년에 그러니까 나라 동쪽 드네스트르강 건너편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 트란스니스트리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지역이 분리 독립을 선언하면서 내전까지 겪었습니다. 내전까지요? 아이고. 네, 두루미스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 지역은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는 미승인 상태지만 현재까지 사실상 독립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있죠. 러시아 군대가 아직도 있다고요? 네, 그게 몰도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골칫거리죠.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제가 몰도바의 완전한 영토 통합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기 나라 영토 안에 다른 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니까요. 특히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는 이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혹시라도 이 분쟁이 다시 불붙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아, 우크라이나 바로 옆이니까 더 그렇겠네요. 그렇죠. 유럽연합 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EU 가입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밝히기는 했어요. 하지만 몰도바에게는 여전히 풀어야 할 아주 큰 숙제인 셈이죠. 참,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네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최근 몇 년간은 서방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EU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 흐름이 아주 뚜렷합니다. 두루미스 자료에서 보셨듯이 2022년에 우크라이나와 함께 EU 후보국 지위를 얻었고요. 네, 그때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2023년 말부터는 공식적인 가입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인 마이야 산두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친유럽 노선을 추진하고 있어요. 부패 척결이나 사법개혁 같은 걸 내걸고 있죠. 뭔가 변화를 위한 강한 의지가 느껴지네요. 네, 그런데 이 역시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여전한 과제고요. 또 당신의 자료들 속에서도 계속 언급되는 것처럼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시도라든지 몰도바 내부의 친러시아 세력과의 갈등 같은 문제들이 꾸준히 존재합니다. 아, 내부적으로도 친서방, 친러시로 세력 간의 갈등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EU 가입과 관련된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찬성이 간신히 과반을 넘겨서 통과됐어요. 간신히요? 네, 이걸 보면 서방 편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아직 완전히 단단하게 형성된 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죠. 당시 산두 대통령은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EU 가입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그렇고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몰도바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두루미스 자료를 통해서 몰도바라는 나라, 어쩌면 우리에겐 조금은 낯설었을 수도 있는 이 나라의 정말 다채로운 모습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장구한 역사와 또 세계적인 와인 문화, 하지만 또 독립 이후 겪어온 시련과 분쟁의 상처,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그 유럽연합 가입의 열망까지 정말 여러 얼굴을 가진 나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몰도바는 과거의 유산과 현재의 도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동유럽 국가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 그 과정 자체가 자못 궁금해지는데요. 두루미스 자료 말미에는 이런 언급도 나옵니다. 몰도바가 헌법에 명시된 중립국 지위를 제고하고 네이토와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다는 거죠. 아, 중립국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요? 네이토와 협력 강화라? 네,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몰도바가 과연 중립을 포기하고 서방과의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남겨드리면서 오늘 몰도바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가 오늘 나눈 이런 흥미로운 지식들은 사실 두루미스 위키에서 가져온 거랍니다. 두루미스 위키는 인공지능, 바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위키 서비스인데요. 세상에는 정말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특정 언어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두루미스 위키는 이렇게 흩어지고 언어 장벽에 막혀있는 지식들을 AI가 똑똑하게 모아와서 하나의 완성된 정보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곳이에요. 중요한 건 AI가 아무 내용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출처의 정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연결해서 여러분께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여러 조각으로 나뉜 퍼즐을 AI가 맞춰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두루미스 위키에 오시면 언어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지식들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저희는 두루미스 위키가 세상에 숨겨진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인류의 소중한 기억들을 잘 기록해서 지식으로 세상이 더 잘 연결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접하신 내용처럼 두루미스 위키에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흥미로운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두루미스 위키를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두루미스 위키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들을 꾸준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